매년 9월쯤 보험사에서 두꺼운 우편물이 하나 옵니다. 대부분은 그냥 또 광고구나 하고 서랍에 넣어두시죠? 하지만 메디케어 또는 오바마케어 ACA 가입자라면 그 우편물 ANAC, Annual Notice of Change라고 불리는 연간 변경 안내문, 이게 올해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보험 박쌤입니다. 현재 15개 주에서 활동하는 보험 브로커입니다. ANAC이 뭐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메디케어 뿐만 아니라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왜 이 ANAC 레터가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ANAC 레터를 놓치셔서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플랜에 대한 내용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동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NAC 통보 아직 못 받았으면 낭패라는 주제로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ANAC 즉 연간 변경 안내문은 매년 9월 30일까지 이 모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나 혹은 파트 D 이 약보험 플랜의 가입자들에게 발송이 되는데요. 이 안에는 내년부터 바뀌는 내가 현재 가입한 보험의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죠. 공제액, 디덕터블, 본인 부담금, 코페이나 약제 목록, 그러니까 어떠한 약을 커버할지라고 불리는 이 포뮬러리라는 게 있어요. 이 포뮬러리 내용, 의사, 약국 네트워크 리스트 등등을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디케어 이 연례 가입 기간 AEP라고 불리는 이 10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그때에 내가 원하는 플랜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따지면 이 매년 9월 30일까지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 전에 미리 도착을 해서 이 레터가 ANAC이 도착을 해서 바뀌는 내용이 뭐고, 그래서 내가 이 플랜을 내가 현재 가입한 플랜을 그냥 유지할지 아니면 바꿀지에 대한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뉴얼 노리스 업 체인지를 어떻게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장에는 대체로 보험료 공제액이나 주로 중요한 변경 사항을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장에 가게 되면 혜택이나 비용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 그러니까 맥시멈 파워 파켓 익스펜스가 무엇이고, 진료비가 만약에 변한 게 있으면 어느 정도의 진료비가 변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약제, 포뮬러리라고 부르거든요. 약제 목록에 적혀 있는 리스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의 티어, 그러니까 티어 1, 2 같은 경우에는 이 지네릭이라고 불리는 그냥 일반 의약품이고, 티어 3, 4, 5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브랜드 네임 이상 혹은 스페셜리티 메디케이션이라고 불리거든요. 그것에 따라 내가 내야 하는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의사나 약국의 네트워크 변경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 주치의가 혹은 내가 약을 찾는 이 약국의 내용이 그대로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하리라 봅니다. 2026년에 가장 큰 이슈는 약제, 그러니까 파트 D 보험료 인상입니다. 자, 일부 플랜은 최고 월 $50 이상이 인상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제 구독자님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 2025년부터 이 약보험 파트 D에 대한 본인 연간 부담액이, 그러니까 맥사로 파켓 익스펜스가 2,000불로 제한되었다는 얘기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 보험사들도 정확한 비용을 몰라서 2025년도 보험비를 추정만 했어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까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크게 약 비용으로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보험료를 올려서 이것을 손실을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가장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제네릭, 그러니까 우리 기본 일반 약을 먹게만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브랜드 약 혹은 고가의 약품을 드시는 경우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 것은 이 공제액, 디덕터블이라고 불리죠. 이 디덕터블이 플랜마다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네릭, 올해에는 제네릭으로 분류된 약이 내년에는 브랜드 약으로 티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열이냐면 이전까지는 내가 제네릭 약으로 공제, 그러니까 디덕터블을 내지 않고 처음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그러니까 약보험 혜택을 받아서 비싼 코페이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복용할 수 있는 약을 먹었는데 내년부터 내가 먹고 있는 어떠한 약이, 모든 약은 아니에요. 어떠한 약이 티어가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디덕터블을 내고 이 맥스아웃 파켓 익스펜스까지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잘 먹고 있던 이 약이 변화가 있게 되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파트 D 따로 안 쓰고 어드밴티지 플랜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도 ANOC 레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에는 많은 보험사들이 PPO 플랜을 축소하고 어드밴티지 보험료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플랜은 아예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좋은 소식은 이 ANOC 레터에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박쌤, 지금 나는 다른 플랜 옵션을 꼭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제가 10월 1일 이전에는 이 플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CMS, Center of Medicare and Medicare Services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말씀을 아직은 드릴 수 없다라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플랜을 보여드리든 그게 어드밴티지 플랜이 됐든 파트 D, 이 프레스크립션 드럭이 됐든 그 스코프 오브 어포인먼트라고 불리는 상담 동의서의 성형을 받아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알려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ANOC 받으신 이 ANOC 레터를 꼼꼼히 읽으시고 이상한 점을 표시해 두시고 그리고 저랑 미리 예약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약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 위에 링크를 달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박쌤.net/free에 가시면 온라인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로 인해서 메디케어 업계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이 발생하는 부차적인 메디케어 전반적인 분야의 변화로 제 개인적인 예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부터 사실은 보험사들이 많은 부분의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일부 파트 D나 혹은 어드밴티지 플랜을 수수료 없음, 그러니까 non commissionable 플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같은 브로커가 혹은 에이전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입을 도와도 커미션을 전혀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 돈밖에 모르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파트 D의 상담은 사실 많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약 이름부터 용량, 약국까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수료가 없다면 많은 브로커들이 이런 케이스는 손은 안 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플랜이 바뀌었는데도 상담을 못 받거나 문의를 해도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이 다른 에이전트를 비방하려거나 혹은 방관하는 데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 변화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다르게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관이 아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 밑에 보이는 15개 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료로
메디케어 에이전트가 쓰는 이 툴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에 들어가셔서 나의 약 보험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내용이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10월 1일 이후에 여기 baksem.net/medicare_self로 들어가시면 본인이 직접 약에 대한 혹은 본인의 의사 선생님, 병원 내용을 넣으시면 어떠한 플랜을 가입할 수 있는지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파트 D에 대한 수수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브로커들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게 될까봐 사실은 걱정스러워요. 그러니 말씀드린 이 baksem.net/medicare_self로 가시면 10월 1일 이후에 2026년에 살고 계시는 지역에 어떠한 플랜이 있는지 내용이 어떤지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여기 밑에 있는 15개 있는 주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라이센스가 없는 주에 사신다면 직접 도와드리면 참 좋겠는데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라이센스를 내려면 시간이랑 비용 그리고 플랜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연장할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아직은 제가 미국 전체를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medicare.gov를 활용해서 계정을 만들고 본인 약을 입력하시면 예상 비용과 플랜 옵션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사이트가 여러분께 가장 잘 맞는 플랜까지는 추천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전체 옵션을 보고 지역 브로커와 상담을 할 때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된 상태로 상담을 하면 아무래도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직접 원하시는 플랜도 medicare.gov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이 메디케어 주요 날짜가 있습니다. 9월 2025년도에는 ANOC을 발송할 것이다. 그래서 9월에는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11월 15일 AEP. 자, 이때부터는 메디케어 변경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브로커와 상담을 시작하시고 플랜을 교환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10월은 2025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쇼핑 기간이에요. 쇼핑하기 가장 좋은 기간이다. 가장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7일은 이게 마감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자정이 넘게 되면, 그러니까 12월 7일 본인 살고 있는 지역에 자정이 지나면 1월 1일부터는 이 기간 동안에 변경된 메디케어 플랜은 1월 1일부터 2026년 변할 수 있게 새 플랜으로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메디케어도 아니고 ACA,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니까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2026년부터 이 에트나 플랜, 제가 그 전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2025년 에트나가 ACA,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배너 에트나 혹은 CVS 에트나라고 불리는 플랜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트나에서 혜택이 넉넉하고 보험료가 적은 플랜을 만들었어요. 근데 재정적으로 그러다 보니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폭등시키는 대신에 아예 플랜을 전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미 안내나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받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동 갱신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2026년 1월 1일에 무보험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에트나뿐만 아니라 2026년도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인상 그리고 네트워크 축소, 혜택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만성질환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플랜을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보험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케어 가입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플랜 종료, 엑싯 안내를 받으시기도 할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던 플랜이 없어지다니 최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랜이 종료가 되면 메디케어에서는 이 특별 가입기간 SEP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데요. 이때는 보장 발급, 그러니까 Guarantee Issue가
그런 권리가 생겨서 평소에는 건강 상태 때문에 캔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던가 할 경우에는 이 메디케어 보충보험을 가입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SEP라는 발생을 통해서 이 보장 발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매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한 당사자가 아팠던 경우가 있어서 본인 부담을 매년 예를 들어 5,000불이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할게요. 맥스하러 파켓이. 그럼 맥스하러 파켓을 매년 5,000불까지 계속 쓰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 SEP 기간을 보장받게 되면 이 메디캡으로 전환하면 월 보험료는 더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병원비 본인 부담은 사실 더 이상 없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없는 에이전트는 그냥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이 중요한 SEP 기간을 써버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브로커는 이게 평생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이 부분을 잘 사용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에이넉, 이 애뉴얼 노리스 오브 체인지라고 불리는 이 플랜은 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황금 티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2026년은 평범한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메디케어 플랜도 바뀌고 ACA 플랜, 오바마 케어 플랜도 바뀌고 보험료도 오르고 네트워크도 줄어들고 어떤 플랜은 아예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냥 두지 마시고 에이너 노리스 오브 체인지라고 불리는 이 레터를 꼭 확인해서 질문을 미리 적어 두시면 아무래도 제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에서는 연락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세히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medicare.gov로 가셔서 확인하시고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 브로커와 상담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 그냥 두지 마시고 미루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도 메디케어에 관련된 그리고 의료보험에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정크 메일이라고 오해하시고 버릴 법한 이 애뉴얼 노리스 오브 체인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그것을 버리지 말고 꼭 읽어보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메일 박스 확인하시고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보내온 이 애뉴얼 노리스 오브 체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받으셨다면 한번 어떤 것이 변함이 있는지, 그 변함이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내가 계속 그 플랜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많이 상당히 올라갔고 내 약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고 라는 식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움직이시기를, 그래서 필요한 절차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